물론 그때 상황을 보겠지만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든지 그런 아니면 또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한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와 중국어 독학하고 주식까지 마스터하고 해외여행 71회 다녀온 양선호라고 합니다. 저서로는 영어 학습서, 영어 베이비 시리즈 3권이 있고요. 주식과 관련된 책,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가 있는데 이 책은 현재 6세까지 찍어서 현재 8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어와 투자 모두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소개 좀 해주세요. 소소한 채널 하나 있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핫하게 많이 구독자가 늘고 계시거든요. 예, 와이즈 투자 아카데미라고 예, 조그만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고요. 네, 지수도 많이 하락했고 제 생각에는 현재 단기 저점에서 상승 폭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 좀 뭔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은 모멘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한 부분이 있고 또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상승한 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좀 피로도 좀 누적돼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익 물량도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럼 일단 그 바닥은 좀 지수 바닥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지수 차트 놓고 봤을 때 저점, 저는 거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시장이 뭐 언제 상승할 거다 네,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번 저점이 저점이고 설령 여기서 물가가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이 아니고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할지라도 전저점을 이탈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현재 시장의 뷰는 시장이 하락할지라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쌍바닥이 돼 오른쪽 바닥이 높은 쌍바닥 패턴이죠. 네. 그 패턴을 이루면서 완만하게 바닥권을 다진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는 뭐 물가라든지 뭐 또 경기 침체 막 이런 것들이 부각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 반영이 돼 있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해소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에 9월 달에 웅달책방 출연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예상했느냐와 예상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시장에 너무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악재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식상하죠. 이제 너무 식상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설령 뭐가 안 좋은 게 나와도 예전만큼의 8월달, 9월달 정도만큼의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9월달, 10월달에 저점을 깨기는 힘들고 단지 조정은 주되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조정이 올 것이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 쪽으로 갈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9월 달에 웅달 책방에 나와가지고 제가 시황을 말씀드렸어요. 저의 생각을.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푸틴이 이제 곧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2, 3일 뒤에 바로 푸틴이 갑자기 중심령을 막 내하고해서 막 전쟁이 막 더 커질 것 같아가면서 시장이 좀 더 하락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잠깐 봤는데 그 영상에 댓글에 이제 이래서 전문가 말은 듣는 게 아니다 뭐 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제가 틀릴 수도 있다. 네, 제가 신이 아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 네, 중요한 건 시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때 시황은 아주 보기 좋게 틀렸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뷰에 따라서 저는 매수를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삼성전자였었죠. 삼성전자 사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평균 단가도 제가 공개했었어요. 57,000원 부근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실제로 저는 시황은 틀렸지만 저는 삼성전자 빠질 때마다 더 샀습니다. 더 많이 샀고 그리고 얼마 전에 63,000원에 왔을 때 저는 다 팔아버렸어요. 글쎄요. 네, 전 단기 고점으로 보고 다 팔았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일단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다 팔아치우긴 했지만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좀 더 많이 장기로 봤을 때는 뭐 물론 굳이 팔 이유는 없겠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또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팔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네. 시황은 틀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맞추는 게 더 신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뭐냐? 네. 대응이다. 네.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식은 예측이 아니다. 대응의 영역이다. 네. 저는 거기에 대응해서 계속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익 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황을 네, 틀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나와서 또 말씀드렸을 때 그 분이 이 사람이 뭐 시황을 잘 맞추네 못 맞추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아 그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그걸 본인 것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논리력을 갖추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본인만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그때까지 공부를 하신 최선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시황은 또 그 다음 날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푸틴도 아마 다음 날을 예측 못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 네네. 예. 사실 시황은 미국 연준 의장도 못 맞출 거예요. 시황은. 네.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를 64,000원 선에서 다 파셨다고 했잖아요. 63,000원? 네. 63,000. 62,900원, 63,000원에 저는 아.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으로 보고 전량 다 매도를 했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한 6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네. 저는 지금 더 빠지면 또 매수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몇 % 정도 빠지면 더 사실 것까지 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특별히 웅달리니까 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지금 거기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58,000원 이하가 되면 거기서부터 저는 분할 매수를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네, 저는 좀 내려와라라고 기다리고 있고요. 네, 하지만 내려와도 네, 일시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것이고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또 올라갈 걸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수하고 네,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네, 서운하지 않으시도록 네,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58,000원 선을 그 이제 쌍바닥 정도로 삼성전자 주가로는 네네. 보시는 거고. 얼마 전 저가가 51,800원이었죠. 네, 음.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다라고 힘들다. 보고 58,000원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매수로. 이제 시작해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거기서 턴을 해가지고요. 네,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우선은 이제 시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호재가 좀 나왔었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일부에서는 조금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시진핑이 3연임이 되면서 네, 3연임이 되면서 이제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 통일할 거다. 네, 그러면 TSMC한테 위험해질 수 있다. 네, TSMC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이제 TSMC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자. 네, 이런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반도체에 있어서 좀 시황이 조금 업황이 조금 좋아진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것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실제로 그 정도부터 살아난다고 하면 6개월 전부터는 보통 주가가 선행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TSMC와의 경쟁에서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밀려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만큼의 10만 원까지 가기는 여전히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고점은 아마 7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매수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63,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좀 팔고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물량들은 물론 그때 상황을 보겠지만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든지 그런 아니면 또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한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63,000원에 삼성전자를 다 판 이유는 단기 고점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팔아놓자라고 해서 일단 저는 매도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63,000원 선에서는 일부 덜어내고 네, 그다음에 좀 지켜보고. 네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 선까지는 무난히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가 되게
그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고 네네. 나쁜 뉴스만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더 떨어질 것만 같았는데 아, 예. 참 무슨 호재가 특별히 나온 것도 아닌데 네네. 주가가 스물스물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주식 투자가 그런 건가요? 주식이 좀 재밌습니다. 어.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들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네. 굉장히 많죠.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막 55,000원 가고 54,000원 가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주위에다가 다 얘기했어요. 사시라고. 삼성전자 사세요, 사세요 그러면 대부분 한 얘기가 더 빠진다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더 빠진다는데요. 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그 사람들은 그래요. 네, 그냥 사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빠졌겠죠. 네, 주가가 빠졌지만은 그게 저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사실 제가 또 얼마 전에 제가 10월 달에 구독자 50만의 어떤 이제 주식 채널에 출연해서 제가 그때 뭘 말씀드렸냐면 제가 네이버가 좋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락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0% 빠졌어요. 예. 그 다음날 제가 네이버가 제가 좋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진행하시는 분께서 완전 파격적인 발언이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네이버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예전에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10조 원에 샀을 때 그때 일이 생각이 났었다. 네. 결국에 현대차가 그 당시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주가도 많이 회복된 상태이고 또 나중에 현대차가 이 한전부지로 인해서 뭔가 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 당시에는 안 좋은 판단이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정말 잘했네.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래도 역시 훌륭한 판단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번에 네이버가 그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사실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저는 정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은 네이버의 경영진이 바보냐. 네이버가 얼마나 많이 스스로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경영진들과 임원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냐.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는 과다라고 하는데 물론 시장이 정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항상 옳지는 않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파격적으로 정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부터 그 바닥 대비해서 한 25%까지는 상승했었죠. 네. 또 저도 물론 네이버에 들어가서 수익도 내고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단하신 게 과도하고 이게 싸졌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걸 뭐 숫자적인 그런 근거가 있으셨던 건가요? 뭐 퍼라든지 뭐 PBR이든지 뭐 이런 게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사실 PR은 잘 안 봅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에 있을 때 이제 처음 입사해서 그런 전통적인 주식 분석 방법 있죠. 뭐 PER, PBR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배웠고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방식들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가지고도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이제 이 투자라는 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런 투자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금력이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기에는 적합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자금이 적은 제 개인이 하기에는 그렇게 썩 훌륭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저는 이제 저만의 방법을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주식시장을 많이 겪다 보니까 겪고 또 그러면서 주식들의 많이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다. 이 정도면은 과매도이다. 이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동물적인 감각? 그런 거라고 좀 봐야 되는지 그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정도면 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삼성전자는 딱 그 58,000원 선. 네, 지금부터는 이제 58,000원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차트 같은 거 좀 보시는 거죠. 차트를 많이 보죠. 사실 차트를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는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PER, PB, PBR 안 보고 도대체 뭘 보냐? 네, 저는 주가의 흐름을 봅니다. 주가의 흐름.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분석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 사실은 단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단타의 움직임을 대형주에도 많이 적용해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에도 분명히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투자자의 스타일 같아요. 그 차트가 뭐 차트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장기 투자를 해도 맞아요. 아무리 여기 좋은 회사가 있어도 이왕이면 그래도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할지라도 차트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 네이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이버가 좀 그래도 오르긴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한 18만 원 선? 네. 그래도 좀 싸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네. 네이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네이버는 저는 아직까지도 좋은 관점으로 아. 매수에 대한 관점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현재 네이버의 움직임은 시장을 많이 따라가고 있죠. 사실 얼마 전에 올랐던 이유도 미국에서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10%가 올라버렸어요. 네, 네이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황의 영향을 분명히 타고 타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 따라 움직일 부분이 있지만 이제 과연 네이버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가시적으로 좀 뭔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저 개인도 쓰는데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런 네이버의 그런 기능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이버의 성장성이 여전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네이버의 성장성은 여전히 확고하다.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